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몽 쌍용기라는 고전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시 3대록의 전편이고요. 대표적인 연작형 3대록계 공문 장편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현몽 쌍용기는 어떠한 내용인지 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략 줄거리가 나오는데요. 예, 정리를 하면 위기에서 구조되는 정소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정소조는 이제 정채임이라는 인물입니다. 계모 박씨의 모함. 우리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죠. 자,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인 자, 아버지의 이제 성격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 전공인데 정소조의 아버지예요. 예, 계모에 대한 아버지의 이제 불신 아닌 맹의신, 그러니까 불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믿고 따르는 순진한 인물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정소조가. 그래서 아버지의 이 부주의의 결과로 위기에 처한 이 정소조는 집에서 나오게 되죠. 숨어 다니던 중에 위기에 처해 있죠. 예. 도적을 만나요. 또 설상가상 도적을 만나서 강물에 몸을 던지는, 예. 설상가상의 2차 위기죠. 이제 박씨의 모함이 1차라면 도적은 2차 위기니까 명제경각이다. 목숨이 시간 안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때 자, 정혼자 조무가 나옵니다. 예. 혼인을 약속한 조무 또는 용홍이라고 나옵니다. 동생 조송, 이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쌍용이라고 해요. 생명의 은인이죠, 이 두 사람이. 정소조를 우연히 발견하고, 우리 우연성,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예. 필연성의 반대, 우연성이 나옵니다. 발견하여 구출한다. 구사일생 어떻습니까? 이 정소조가 살아났어요. 자, 위기를 이제 모면한 정소조의 모습이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인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소조는 이제 계모에 모함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씨는 이제 정소조의 계모고, 전공은 정소조의 아버지죠. 도적은 정소조가 강물에 투신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조무는 정소조의 정원자이고, 조성은 조무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인물들이 줄거리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뒤에는 더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소조의 지시와 시비의 반응이다. 자, 소조가 매우 놀라며 대경이라고 합니다. 대경. 그죠? 예.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자, 외가 어머니의 친정으로 이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 이렇게 분주하게 떠돌아다니는 것은 동분서주라고 하죠. 조숙모에게 부끄럽고, 이제 조숙모에게 이제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로 외가로 가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어요. 뜻밖의 우연히 저 공자들 아까 나왔죠. 조무와 조송 형제죠.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 그 정소조 집에서의 비극이 있죠. 아버지의 또 허물이 드러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소조는 이제 조숙모에게도 숨긴 부끄러운 일을 굳이 이제 우연히 만난 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시한 거고요.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자,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니 과장법을 써서 저 공자들의 뭡니까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차마 근본 이 정소조 집에서의 허물들, 이 속사정과 내막 진실들을 아래서 저 집에, 공자의 집에, 우리의 집에 그 허물 단점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이 정소조는 굉장히 어떤 도덕과 윤리에 부끄러움 느끼는 그러한 봉건적인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부끄럽다는 말이 많이 하죠. 모름지기 너는, 자, 여기서 너는 이제 12두 명이 나옵니다. 대답하기를, 가서 이제 물으면 대답해라. 내가 타양에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에 친척을 찾아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을 해라. 그죠? 소조는 이제 12에게 이제 신분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답하기를 일러주는 장면이에요. 자, 조공자가 나오죠. 조공자.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이미 남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남장을 했던 처지였고 신분을 위장했던 사람이 이제 탄로가 난 거죠. 남녀는 구별하다. 자, 당시에 이제 사회상이 나온 겁니다. 남녀 유별, 부부 유별. 그죠? 남녀는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의 몸소 살해를 하지 못한, 결초 부분이죠, 사실. 그렇죠? 이걸 하지 못함을 말씀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정소조가 이제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임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제시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간접 제시입니다. 병란과 춘행이 굳이 근본을 잃지 말라는 소조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이죠. 생각을 합니다. 상의해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천우신조죠.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
조공자를 만났으나 그죠? 예, 현실이죠.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될 수 있다. 날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자냐? 우리 주인 누구예요? 정소조죠. 노비는 자기 2명. 소조의 100년 기약, 100년 가약. 남녀가 100년의 약속을 하는 거죠. 혼인이죠. 정혼자니까. 어느 날 이루겠는가? 병랑과 춘행이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우리들이 병랑과 춘행입니다.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서 조공자, 즉 조무 정혼자죠. 이를 처리하는 것을 봐야겠구나. 사실을 알려서 조공자에게 맡겨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해의 내용이 나온 거고요. 반신반의하며 기대를 갖고 있는 두 시비의 모습이 나오고 조공자에게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시비의 어떤 적극적인 면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인물 정리 2번째 들어갑니다. 정서조 나왔죠. 생명의 은인 공자의 지부에서 수치심 때문에 지병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에 여기 줄친 거 이해는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조무가 나왔죠. 공자, 조공자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또 병랑과 춘행은 노비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렇게 대명사 너로 나오고 수조가 너라고 하죠. 노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마다 인물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건 적은 거고 줄친 건 새롭게 등장한 용어니까 추가한 겁니다. 자, 진실한 조공자의 감동이 나옵니다. 감동. 이에 조공자의 안전, 눈앞에 나가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병랑과 춘행이 이제 계획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족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뭐 목숨을 잃을 뻔했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 소족께서 은행 태산 같으나 몸도 살해하지 못한. 이 얘기는 뭐 그대로 정소자가 시킨 대로 이제 공자의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똑같아요. 조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또 섭섭해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다. 심사숙고하고 있죠. 자, 2명의 시비는 병랑과 춘행을 얘기하죠. 정소자의 근본을 알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자예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이 말, 그죠? 이 말이 진실이에요. 소적께서 차마 상공께, 여기서 상공은 이제 조무입니다. 조무.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 하였습니다만,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말이죠.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이실직고 한다는 얘기죠. 더욱 대공자, 이 조무죠, 조무. 저희들의 주군이시다라고 하고 또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여 주인의 평생을, 이것은 정소조예요. 이렇게 대명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근거는 다 이렇게 나왔죠. 은인이다라는 걸 볼 때 대공자는 조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그죠? 파묻힐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이다. 이제 여기서 신분이 드디어 나온 거죠. 그죠?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정소조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다 밝혀진 거죠. 그러나 소조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자기 집이죠. 가내에 집 안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박씨죠, 계모.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조를 재해에 빠지게 했어요. 그 전공의 허물을 드러난 거죠. 이런 걸 볼 때 외가로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나온 거고요. 마침내 소조를 정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 그러니까 이제 정혼자가 이제 후실이라는 거, 후실. 후실이라는 건 이제 재취 후처라고 그래가지고요. 첩이 2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정참정 부인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위협하고 또 명령을 해서 강제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정혼자가 있는데 정소조의 혼사 장애 시련과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그렇죠? 아주 나쁜 악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조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이 있습니다. 석공 어르신은 이제 정소조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뒤에 나옵니다. 성품이 굉장히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공, 그죠? 정소조의 아버지와 함께 큰 사단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해서 말을 못하는 장면이에요. 이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변복을 한 거네요.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서. 강가의 이평장 부인은 소조의 고모이신데 그분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자 복장보다는 남성의 복장으로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결국 강변에서 떠돌다가 결국
도족을 만나서 전략 줄거리 나왔죠. 소족께서 억울하게 몸을 강물에 투신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상공께서 상공이 누굽니까? 여기 나온 조무죠. 조무라는 것을 알게 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았으니 그죠? 세 사람을 살린 거죠. 그렇죠? 이 은덕은 분골쇄신. 자, 분골쇄신이라는 것은 지익한 정성으로 있는 힘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시비가 정서조의 근본을 공자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목함. 너무 끔찍했다. 뭐가 끔찍하냐? 정서조의 그 삶이 끔찍한 거죠. 정서조의 굳은 절개도 있었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죠? 시련을 겪었던 거에 대한 칭찬이겠죠. 아름다운 그 행동, 그렇죠?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다 하면서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지금 나온 겁니다. 또한 그 계모 박씨가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그렇죠? 이 부정적인 인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 주인공 정서조의 어떤 시련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서조의 절행, 그죠? 굉장히 절개가 있는 행실을 했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원자인 나를 위해서 신의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겠죠. 온갖 고생이, 그렇죠? 천신만고 끝에 이런 산전수전 이 고생을 다 겪은 이 지경에 미쳤음에도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 이 아름다운 배필, 정서조죠, 정서조. 요조숙녀 군자호구, 그렇죠? 요조숙녀와 군자호구는 서로 아름다운 짝입니다. 하늘이 정한 연분이다. 천생 연분이야. 천생 배풀이야. 얘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심상치 않다. 비범하다는 거죠. 평범하지 않은 것을 인지한 겁니다. 이제 조무가 용원공자 조무죠. 두 눈의 가을물처럼 비유가 나왔어요. 고운 강체가 어리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했죠. 정서조에 대한 감정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물에 대한 감정이 간접 제시로 드러난 겁니다. 용홍이 말하였다. 소조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했네요. 너희들은 시비들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조를 보호하라 라고 하면서 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네요. 자,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 아래와 조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이런 장면들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물 정리 중략 전까지 한번 정리 다시 해볼까요? 두 번째 줄은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정서조는 이제 주인이라는 말로 나오고요. 박씨는 어질지 못한 사람, 정참정의 부인이다라고 나왔죠. 추가가 됐어요. 종공은 정참정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조무는 대공자, 상공, 주군, 은인, 용원공자, 조생 이렇게 이름이 막 수없이 바뀌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찾는 근거가 아까 보셨지만. 자, 조성은 이제 공자라는 말로 또 나옵니다. 병랑과 춘행은 뭐 두 명의 시비라는 말로 나왔고요. 박수가는 정참정 부인의 사촌이다라는 것이 나왔고, 또 강가의 이평장 부인은 소조의 고모다 이렇게 추가로 나왔다는 거 정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남 선녀가 이제 결혼하는 천생배필이 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석공이 위로합니다. 석공 할아버지죠. 조상국이 또 등장을 해요. 시아버지인 조상국입니다. 석공이 소조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길게 장탄식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설마 어찌하겠느냐. 손녀가 정소조예요. 어린 나이에 효성과 절개와 지혜가 모두 가셨다. 극찬이네요. 극찬. 그죠? 완고한 아비. 완고한 아버지. 전공이죠. 어리석은 어미 누구예요? 계모 박씨죠. 흉계. 음모죠. 음모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보존하고 명철보신. 총명하고 사리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해서 몸을 잘 보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극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손녀를.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존했고 죽은 어미에 남긴 가르침. 어미가 죽었으니까 이 계모가 있는 거죠. 네 아비가 흙과 나무 같은 마음을 가졌다. 비유를 썼네요. 그렇죠? 여리고 아주 순박한 마음을 지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성혼한 후에 서로 만나서 부녀가 성공하는 즐거움을 얻는다면 너를 책망하며 너를 꾸짖고 혼인을 한 것을 그러다고 하겠느냐. 모든 일에는 원래의 계획을 변경할 때와 같이 임기응변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혼인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자, 아버지는 이렇고 딸은 이렇고 대비대가 되네요. 그죠? 부녀가 서로 성격이 완전히 대비돼요. 이때 조상국, 자, 조무의 아버지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소재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이 밖에 와서는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온 이유가 바로 뭐냐? 혼인을 완전히 못 박아 두려고 하고 또 정소재의 뜻을 알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온 겁니다. 어찌 고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네 부모를 대신해서 혼인을 관장할 것이다. 관리 감독할 것이니까 염려 말아라. 너에게 혼인을 묻는 말이 아니니 너는 다시 이상한 말로 거절치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허물, 너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소저가 조상국에 왔다는 말 꼭 굉장히 불안해요. 좌불안석이죠. 놀라면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옷 같은 얼굴. 자, 외양을 갖다 비유한 겁니다. 발그스레해졌다. 그렇죠?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또 어떤 그 정소조의 모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썹을 나직하게 낮추고 또 아래였다. 소녀의 도리로 참아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국은 당세의 군자이십니다. 원하건대 조부께서 손녀의 이 보잘것없는, 이 손녀라는 말이 나왔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마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정성입니다. 이 우리 그 정소조가 살피시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조모와 할머니죠. 삼촌 있어요. 또 안부 묻겠고 동생이 또 있네요. 외가의 식구들을 쭉 제시했죠. 이 무사함을 묻고는 슬프고 참혹하여 참담한 거죠. 눈물을 흘릴 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제 추가로 제시된 건 이제 파란색입니다. 이제 파란색 조상국이 등장하죠. 조공의 아버지, 정소재의 시아버지 될 사람이라는 거 요게 새롭게 나왔고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제 결말을 맺게 돼요. 조상국의 칭찬과 외가 친척과의 만남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석공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상국을 보고 손녀와 묻고 대답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탄식하며 말합니다. 요새 탄식은 긍정적인 거예요. 손녀의 마음이 금석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흙과 나무 같은 마음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비유가 썼습니다. 비유 써서 어떤 매우 굳고 단단한 그런 성격이다. 저 용녀라고, 저의 용녀라고 변변치 못하고 어리석은 말로 알아듣도록 타일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석공이 자기 자신을 지금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석공의 겸손함이 드러나죠. 조공이 무릎을 탁 쳐요. 이제 자, 여기서 탁 치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은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부족함, 그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전달하면서 한탄하는 거네요, 그죠? 여기서의 이제 탐복이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 칭찬하며 말했다.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서조의 일과 행동은 모든 행동 거지가 여자 중에 최고네요. 여중 군자다. 군자다 이거. 여성 교범에 충실한 아주 그 훌륭한 여성이다. 이것은 다 현형. 이 현형은 이제 높임법을 써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석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할아버지야? 왜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높은 교훈에 힘입은 탓이네요. 제가 이와 같은 면을 얻으니 어찌 아버지의 얻지 못함을 한탄하겠느냐, 그죠? 결국 끝까지 이제 아버지가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네요. 항상 문제는 아버지네요, 그죠? 이것은 신부와 은월 말이니 현영이 혼인을 관장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똑바로 섰더라면 할아버지가 나설 일도 없고, 그죠? 사돈 될 사람이 나설 일도 없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네요, 그죠? 이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석공이 이렇게 해서 이제 혼례를 준비하게 됐고 석학사 부인이 나옵니다. 석학사 부인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 삼촌이란 말 나왔을 때 삼촌의 부인이 아닌가 싶어요. 숙모로 추정합니다, 저는. 자, 일단은 이런 인물이 나왔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석공 부인이 나왔죠. 그리고 전공자 나왔죠. 할아버지의 부인인 거고 전공자는 소조의 남동생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확실한데 이 석학사 부인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제가. 함께 나와 소조를 보았는데 서로 붙들고 매우 오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조는 그리워하던 아오를 만나니 너무 반갑고 기뻐서 서로 뒤섞여서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아름다운 만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고전 소설이고요. 공문 장편 소설입니다. 그 주제는 영웅적 일생도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주로 남녀의 결연 과정이 주로 핵심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시간의 순서대로 가고요. 감각적이고 묘사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40문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문제까지 전부 풀어보시면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저는 어떻습니까? 박수관의 본초로 시작, 본초가 아니라 후실로 간다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낚이면 안 되고요. 또 조공자만 정소의 사연을 들은 게 아니라 두 공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 공자의 형제 두 공자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예, 현몽 쌍용기에 대한 고전소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